지금 제가 지난 30년 동안 복약 지도를 하면서 다 겪은 얘기들이에요. 비타민C를 고를 때 이것을 잘 봐야 돼.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석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비타민C 박사 이황재입니다. 비타민C는 역사적으로 먹지 않아서 제일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물질이 비타민C예요. 부족해서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물질이 거의 없는데 그게 유일하게 비타민C예요. 18세기에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 병사들이 배를 타고 한 6개월 정도 항해를 하면은 먹는 걸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녀석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요, 평균 50% 애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죽을 때 보니까 피를 질질 흘리는 거예요. 혈관이 아물질 않는다는 거야. 상처가 아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염도 더 잘 되죠. 잇몸이나 이런 상처가 나면 점점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달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구나 해서 괴혈병이라고 진 거예요. 영국에서 남아공을 항해하면서 한 2, 3개월만 지나면 벌써 괴혈병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폭풍우 때문에 배가 잠시 멈췄을 때에 그 옆에 같이 폭풍을 피해서 정박을 하는 배가 바로 레몬과 오렌지를 파는 배였고, 우연히 사서 먹였더니 죽어가는 병사들이 너무나 금방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임스 린드가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가지고 나간 오렌지하고 레몬을 한 개씩 먹인 그룹하고 다른 걸 먹인 그룹 5개 그룹, 그렇게 토탈 6개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오렌지하고 레몬을 먹인 그룹만 끝까지 건강하게 6개월을 버틴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영국 정부에다 제출을 했고, 영국 정부는 그걸 무시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제임스 린드와 같이 항해하는 해군 병사들만 한 명도 안 죽는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모든 군의관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는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1802년이에요. 19세기 초에 배를 타고 2주 이상 나갈 때는 반드시 오렌지를 싣고 나가라.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1912년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 A, B, C, D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할 때 비타민 A, B, D 이런 것들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적정량이 그때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유효한데 비타민 C는 보니까 실험 결과가 없는 거야. 찾다 보니까 18세기 중엽에 제임스 린드가 낸 리포트가 문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걸 보니까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먹이니까 안 죽더라. 그러면 이거면 되겠다 해서 오렌지 하나, 레몬 하나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나 봤더니 60 내지 100mg. 그리고 소변을 받아보니까 소변에 비타민C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도 필요 없다 그래서 60ml를 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괴혈병으로 단기간 내에 죽지 않게 하는 농도일 뿐이에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혈관을 보호해주고 암을 예방해주고 감염이나 면역기능을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농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0ml라는 거를 그때 정한 것이 지금까지 그냥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200년이 지나서 제가 제대로 밝힌 거예요. 소변으로 나가는 게 배설이 아니다.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소변 속에 활성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의 공격을 50년 이상 받으면 방광벽이 점막이 망가지면서 자다가 깨는 사람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다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지만 자다가 깨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비타민C를 40년 이상 먹으면서 오줌으로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내보냈기 때문에 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C는 동물들이 만드는 양을 조사해보면 금방 알아요. 체중 1kg당 70에서 250mg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 체중을 평균 60 내지 70으로 잡으면요, 제일 적게 만드는 게 한 4, 5,000mg이고 많이 만드는 동물은 15,000mg 이상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그 범위 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니까. 60mg가 아니에요. 60mg에 최소한 100배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최소한 동물들이 만드는 하한선 정도는 우리가 먹자. 그래서 6,000ml라는 걸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하루 종일 만드는 거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시간을 간격을 두고 먹자. 그런데 6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식사입니다. 근데 식사와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는 산이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려요. 속이 쓰리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에서 2-3시간 음식이 머무르는 동안에 발암물질을 만든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비타민C가 그 음식에 섞이면은요, 발암물질을 생성을 못하게 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다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는 식사 중간에 먹든지 최소한 식사 끝나고 바로 먹어야 돼. 식사 후 30분이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사 후 30분이면 발암물질이 30분 동안에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식사 끝나고 나서는 먹어야 돼요. 제일 바람직한 건 제가 뭐라 그래요? 반찬처럼 위장이 음식을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비타민C를 2000을 먹으라는 거예요. 1000씩 먹어도 되고 1000씩 나눠서 먹어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위장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3번 이상을 먹어야 되고 최소한도 2000을 목표로 해라. 맨 처음에 복용을 시작하실 때는 1000씩 드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쓰리면 1000으로 줄여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쯤 먹으면 위장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그때 2000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 30년 동안 복약 지도를 하면서 다 겪은 얘기들이에요. 비타민C를 고를 때 이것을 잘 봐야 돼. 이거는요, 제품이 정제나 가루로 먹는 게 좋은데 저는 가루를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순수한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 가루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신 거를 입에다 털어넣는 순간 못 먹어요. 얼마나 신지 써요. 가루로 드시는 분은요,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입속에 있는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꿀떡 삼키면은,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가루를 먹습니다. 원래 저는 수십 년 동안 정제를 먹어오다가 요즘은 가루를 많이 먹는데, 진짜 맨 처음에는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근데 그 요령을 딱 터득하고 나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있어요. 사실은 정제도 문제 없어요. 정제에 이제 부용제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만든 거는 다 안전해요. 신거를 못 드시는 분은 정제 2알을 그냥 식사 끝나고 나서 물 한 모금 먹고 딱 삼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정제를 드시거나 가루약을 드시거나 이 2가지를 저는 권해드려요. 물론 그러면 드링크는 어떠냐? 드링크 드시는 거는 운동을 하기 전에 마시고 가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기분 나쁜 거는 합성하고 천연에 대한 거는요,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비타민C는 다 생합성이에요. 석유 제품이 아니에요. 석유 제품은 식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합성, 곡물을 가지고 미생물이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순도가 보통 한 95%밖에 안 돼요. 실험용으로 쓰는 거는요, 진짜 석유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순도가 100%예요. 수십 배 비쌉니다. 그만큼 순도를 1%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구 복용용 비타민C를 굳이 100%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95%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항산화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요. 그래서 중성 비타민C는 저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비타민C, 메가도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거는 콜라겐 같은 거는 같이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C의 중요한 생화학적 효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을 때 같이 먹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뭐 치아가 부신, 그러면 저는 치아가 없겠네. 비타민C 양을 생각하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석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타민C를 드시면 그 대사산물이 수산이 나오기 때문에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돌이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요런 결석은 비타민C를 안 드셔도 생기는 분은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드시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수산화칼슘 돌은요, 비타민 B 컴플렉스, 특히 비타민 B6를 따로 드시거나 또는 마그네슘을 하루에 하나씩 따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돌이 생기는 생화학적 과정을 막어요, 그게. 거기다가 물까지 평소보다 많이 드시는 분은요, 오히려 비타민C를 안 드셔도 돌이 생기던 분이 돌이 아예 안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결석이 정말 유일하게 비타민C 드시면서 염려할 만한 어떤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돌이 생기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은 비타민C를 안 드셔도 돌이 생겨요. 그런 분들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비타민 B6나 B 컴플렉스, 마그네슘 2개를 같이 먹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서 물을 좀 충분히 드시면요, 오히려 생기던 돌도 안 생기게 되는 바람직한 건강한 삶이 축복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타민C는요, 돌 생기는 것 때문에 못 드신다는 건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